내 1억 원이 사라졌다. 여러분, 혹시 평화롭던 어느 날 아침에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평생 공장에서 교대 근무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모은 딸아이 결혼 자금, 그리고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온 소중한 예금이 하루아침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 500여 개의 지방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 은행 문이 굳게 닫히고 돈을 찾으러 달려간 평범한 시민들을 맞이한 건 현금 수송차가 아니라 무기를 든 공안들이었습니다. 세계 2등 경제 대국이라던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직접 접한 어느 피해자 아버님의 사연은 가슴을 후벼 팝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켰는데 출금 버튼이 회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처음엔 전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은행에 가보니 입구에 장갑차가 서 있고 공안들이 방패로 사람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 1억 원이 그 차가운 금고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비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지금 15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똑같은 경제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대륙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100경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예금부터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부유해졌다고 자랑할 때 그 부유함의 밑바닥에는 인민들의 고혈을 쥐어짜 만든 썩은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GDP 5% 성장이라는 수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빚을 갚지 못해 은행 문을 걸어 잠그고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탈취하는 파산 직전의 국가 모습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은 단순히 이웃나라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지침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있어야 제가 이 잔인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가볍게 클릭 부탁드리며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은행 금고에 꽉 차 있어야 할 그 막대한 돈들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그들의 배를 불려준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LGFV라고 불리는 이름만 번드르르한 유령 회사들을 수십 개씩 세웠습니다. 지방정부 자금 조달용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장부 밖에서 통제되지 않는 빚을 끌어다 쓰기 위한 범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패한 권력자들은 인사권을 무기로 지역 은행장들을 불러앉혀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당신 목줄이 누구 손에 있는지 잊었나? 당장 서민들 예금 빼서 우리 사업에 투자해. 안 그러면 내일부터 당신 자리는 없어. 은행장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인민들이 맡긴 피 같은 돈을 유령 회사에 내줬습니다. 그 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를 짓고 텅 빈 산속에 초호화 도로를 까는 데 쏟아 부어졌습니다. 오로지 공무원들의 실적 쌓기와 뒷돈 챙기기를 위한 광란의 빚잔치였습니다. 결국 인민의 돈은 권력자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갔고 남겨진 건 텅 빈 금고와 회수 불가능한 쓰레기 채권뿐입니다. 한 노인이 은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주 분유값 50만 원만이라도 빼달라고 통곡할 때 유령 회사를 세운 공무원들은 최고급 식당에서 산해진미를 즐기며 다음 빚잔치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영 미숙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 경제 사기극입니다. 이제 그들이 벌인 화려한 잔치의 청구서가 아무 죄 없는 인민들에게 뱅크런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LGFV의 숨겨진 부채 규모가 무려 94조 위안, 우리 돈으로 1경 7천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중국 전체 GDP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 유령의 빚이 중국 경제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 빚을 갚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지방은행들이 픽픽 쓰러지며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동안 국가 소유의 대형 은행들은 겉으로는 아주 평온한 척 가면을 썼습니다. 우리 은행은 국가가 보증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며 텔레비전에 나와 가짜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부실 기업들의 만기일을 슬쩍 뒤로 밀어주고 장부상에는 아주 건강한 대출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매일같이 자행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실 채권 비율이 1.6%밖에 안 된다고 우기지만 실상은 은행 100개 중 30개가 이미 시체나 다름없는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의 표정을 보십시오. 한 고객이 내 예금 만기가 됐는데 왜 안 찾아지나요? 라고 물으면 직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지금 전산망 점검 중이라 내일 다시 오세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책상 아래에는 이미 짐을 싼 가방이 놓여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둑이 터질 때 손가락 하나로 막으려는 그들의 처절한 발악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부실 기업들은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고 은행은 그 대출금을 주기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핍니다. 실물 경제는 이미 심정지 상태인데 장부상의 숫자만 억지로 돌아가는 유령 경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 돈은 대형 은행에 있으니 안전하겠지라며 눈을 감고 있던 중산층들도 이제는 불안감에 휩싸여 현금을 금괴로 바꾸거나 달러를 집안 깊숙이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4대 국유은행의 자산 규모가 세계 최대라고 자랑하지만 그 자산의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한 부동산 대출과 지방정부 채권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100경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빚의 무게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대형 은행들의 화려한 유리벽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금융 시스템에서 숫자는 그저 종이 조각 위에 잉크일 뿐입니다. 인민들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국가가 내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내 주머니를 터는 가장 거대한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민들만 털린 게 아닙니다. 이번 사태가 정말 소름 돋는 이유는 중국 상위 1%의 부유층마저 무너뜨린 84조 원 규모의 검은 그림자 때문입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돈 좀 만진다는 엘리트들을 타겟으로 연 10% 고수익 확정이라는 달콤한 빗길을 던진 1경 원 규모의 그림자 금융시장이 연쇄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초대형 자산운용사인 중지그룹이 파산하며 공중으로 날아간 돈만 무려 84조 원에 달합니다. 그림자 금융이 무엇입니까? 은행의 규제를 피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검은 돈을 굴리는 은밀한 통로입니다. 부자들은 내 자산은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수십억 원씩을 이 유령 같은 펀드에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유층 피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남편이 벌어온 돈 40억 원을 그 회사에 다 넣었습니다. 국가에서 상까지 준 회사라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돈들이 뼈대만 남은 흉물 아파트 공사장에 다 처박혔다더군요. 이제 저는 당장 이번 달 관리비 낼 돈도 없습니다. 콧대 높던 부유층마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중국의 내수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돈이 넘쳐나던 부유층이 지갑을 닫으니 베이징의 명품 거리는 낮에도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젊은 부자들은 이제 중고시장에 차를 내놓으며 당장 내일의 밥값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설마 국가가 이런 큰 금융사를 망하게 두겠어? 라던 그들의 오만함은 공산당의 차가운 외면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덩치가 커진 자본은 가차없이 잘려나갔고 그 밑에 깔린 투자자들의 비명은 검열의 벽에 막혀 들리지 않습니다. 부유층의 몰락은 단순히 사치품 시장의 위축이 아닙니다. 이들이 운영하던 기업이 멈추고 고용이 파괴되면서 그 피해는 다시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옥의 톱니바퀴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위 1%가 지갑을 닫은 나라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림자 금융의 붕괴는 중국식 자본주의가 사상 누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전국 곳곳에서 폭동의 조짐이 보이자 중국 당국은 디지털 위안화라는 무서운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편리한 최첨단 결제 시스템이라며 광고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실물 현금을 완전히 없애고 인민들의 자산 일거수일투족을 100%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를 사 먹는 것도, 자식에게 용돈 몇만 원을 보내는 것도 당의 중앙 서버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편리함의 도구가 아니라 인민의 목줄을 움켜쥐는 완벽한 금융 감옥의 완성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디지털 화폐에 유통기한을 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돈은 이번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라는 명령 한 줄이면 인민들은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억지로 소비를 해야만 합니다. 뱅크런이 터져 은행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면 당국은 앉아서 버튼 하나로 해당 지역의 출금 기능을 아예 삭제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는 현재 부적절한 활동이 감지되어 동결되었습니다. 라는 차가운 메시지 한 줄이면 여러분은 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는 현대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은 인민의 최후의 비상구인 현금을 뺏는 작업입니다. 침대 밑에 금괴를 숨기고 달러를 쟁여두던 방식도 이제는 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국가가 당신의 모든 소비를 알고 있다는 공포는 인민들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당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에게만 점수를 주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자의 계좌는 깡통으로 만드는 세상. 이것이 바로 부채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핑계로 중국이 만들고 있는 소름 돋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디지털 위안화로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숫자로 된 통제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숫자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0이 될 수 있는 나라, 그곳이 바로 지금의 중국입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국가에 귀속되는 공산주의의 본질이 디지털 기술과 만나 가장 악랄한 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피난처마저 털리고 말았습니다. 은행도 싫다, 주식도 싫다, 부동산은 더더욱 못 믿겠다며 절망에 빠진 15만 명의 중국 인민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 는 일념으로 대형 금 거래 플랫폼인 JWR에 무려 2조 원이라는 거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환호를 지르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고객들의 출금 요청이 거부되기 시작한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본사로 달려간 투자자들이 목격한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금이 단 1g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챙겨주며 덩치를 키워온 악질적인 폰지 사기 업체였습니다. 100년 전 사기 수법이 21세기 첨단 중국에서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한 퇴직 교사는 제 손을 붙잡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 전체를 금에 묻어두었습니다. 내 눈으로 금괴 사진까지 다 확인했는데 그게 다 가짜였다니요.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회사의 사기가 아닙니다. 중국 사회 전체에 퍼진 지독한 불신과 도덕적 해이가 낳은 필연적인 비극입니다. 국가가 인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니 사기꾼들이 그 틈을 타서 마지막 한 방울의 고혈까지 짜내고 있는 겁니다. 2조 원이라는 거금과 함께 15만 명의 마지막 희망도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수년째 바닥을 기고 있고 부동산은 흉물로 변했으며 이제는 실물 자산인 금마저 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인 신용이 완벽하게 파괴된 현장입니다. 금마저 가짜인 세상, 그곳에서 인민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뜯어먹는 아수라장에 던져졌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신뢰가 사라진 경제가 어떻게 지옥으로 변하는지 말입니다. 금융과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사이 4억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중국의 국가연금기금마저 곧 완전히 고갈된다는 공식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9년 뒤에는 잔고가 영원히 된다는 겁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노후를 책임져 주겠다던 공산당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청년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죽어라 이래도 집 한 채 살 수 없고 30년 뒤에 연금을 받을 보장조차 없는 이 잔인한 착취 구조를 보며 그들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탕핑, 즉 평평하게 바닥에 눕는다는 뜻의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 1%의 배만 불려줄 뿐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겠다.
청년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이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소비도 포기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동력이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한 청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란웨이와라고 불러요. 지어지다만 아파트처럼 인생이 멈춰버린 아이라는 뜻이죠. 연금이요? 그건 제게는 공상과학 소설보다 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인구 절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동력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산더미처럼 늘어나는데 국가의 고가는 이미 텅 비었습니다. 청년들이 등을 돌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탕핑을 넘어 이제는 인생을 아예 자포자기하는 바이란의 단계에 접어든 중국의 청년들. 바이란은 썩어가는 것을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청년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독촉하지만 정작 그들이 일해서 번 돈은 노인들의 연금을 메우고 부패한 관리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입니다. 이 불공정한 게임을 거부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수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절망이 임계점에 달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 100경 원의 부채보다 더 무서운 체제 붕괴의 폭풍이 대륙을 덮칠 것입니다. 미래를 잃은 청년보다 무서운 적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나가던 엘리트 청년들마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갑자기 사교육 시자를 불법화하고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면서 수십만 개의 양질의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세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청년들이 이제는 시급 1,200원을 주는 공장이나 이미 포화 상태인 배달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들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나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본 어느 배달 기사는 명문 칭화대학교 졸업장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갈 곳을 잃은 청년들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라도 조국을 탈출하고 싶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중국의 인재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위험한 밀항선에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고된 노동과 쥐꼬리만한 임금만이 남았습니다. 시급 1,200원. 커피 한 잔도 사 마실 수 없는 그 돈을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기계처럼 일하는 청년들의 눈동자에는 도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일 뿐입니다. 방이 필요할 땐 부려먹고 짐이 되면 가차없이 버려지죠. 라는 한 청년의 절규는 중국 사회의 골마 터진 환부를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의 심장 박동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식인들이 입을 닫고 기술자들이 공장을 떠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공산당의 철권 통치는 인재들의 창의성을 짓밟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 엔진을 스스로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난민 제조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계 자산의 70%가 묶여있는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대출 규제와 자금난으로 헝다 같은 거대 건설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전국에는 벽도 세워지지 않은 흉물스러운 아파트 단지들이 9천만 채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를 란웨이로, 즉 썩은 꼬리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던 수백만 가구는 이제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폐허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잔인했습니다. 집은 짓지도 않으면서 매달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빼가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 여성은 제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유령 건물인데 빚은 귀신처럼 따라와요. 죽고 싶어도 빚 때문에 죽지도 못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 시멘트 가루 속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까요? 전국을 뒤덮은 9천만 채의 빈집 지옥은 중국 경제의 거대한 무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났고 사람들은 소비를 할 여력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며 지갑을 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빚을 내어 집을 샀던 중산층들은 이제 하우스 푸어를 넘어 자산 거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으로 일군 성장의 환상이 깨진 자리에는 오직 피눈물 나는 채무자들의 통곡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건설사들은 부도를 내고 도망갔고 정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이 거대한 거품이 터지면서 내뿜는 독가스가 중국 경제에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9천만 채의 유령 건물은 중국 공산당의 실정법을 상징하는 거대한 묘비석처럼 대륙 곳곳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지표의 하락을 넘어 한 세대의 꿈과 희망을 통째로 매장한 참혹한 재앙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방정부의 7,600조 원 유령 빚, 그림자 금융의 연쇄 파산, 금 폰지 사기극, 탕핑에 빠진 청년들과 연금 고갈, 그리고 전국을 뒤덮은 부동산 유령 도시까지, 이 모든 7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심해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퇴로마저 막혔습니다. 달러와 금을 풀어 위기를 넘기려던 마지막 비상구마저 미국의 철저한 포위망에 가로막혔습니다. 100경 원이라는 부채의 무게는 이제 공산당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거대한 침몰의 스토리는 단순히 이웃나라의 불행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역시 부동산 거품, 인구 절벽, 그리고 연금 고갈이라는 똑같은 위기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몰락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처절하고도 생생한 경고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산은 한순간에 먼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국가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내 삶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부채의 무서움을 알고 실체 없는 고수익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오늘 제가 혼신을 다해 전해드린 이 중국의 끔찍한 실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크게 와닿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혹은 우리 경제가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실천적인 다짐을 아래 댓글창에 숫자 1번과 함께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머릿속의 생각은 금방 휘발되지만 직접 기록한 한 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누구보다 빠르고 냉철하며 압도적인 분석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곁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는 부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